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근본 교육 공무직 시험에 직무 능력 검사에서 이제 수리력과 이제 문제 해결, 이해, 관찰 탐구, 공간 지각력까지 이번에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도맡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기주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첫 강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는 이제 교재 보시면은 두 번째 장 수리력 부분, 자, 이게 챕터 2죠? 수리력 부분부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리력 부분이 좀 많이, 많은 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다고 이제 쉽다고 해도 너무 이게 좀 이제 경계선이 좀 불분명하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해도 안 되는데, 적당히 제가 그동안에 다양한 이런 그 직무 능력 검사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고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꼭 시험에 꼭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근본 이제 수리력은 이제 총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제 1절, 기초 연산과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제 두 번째 절은 응용 계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은 자료 계산,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자료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1절과 2절은, 어떤 이제 계산, 기초 연산, 응용 계산,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 학창 시절 때 뭐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교육 공무직에 적합한 어떤 직무 어떤 적성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변별하는 그런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이라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적절한 시간 내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캐치하셔서 포인트를 찾아서 어떤 정답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전략과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신감을 꼭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제 특징을 잘 보시고 또 반복 훈련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이 특별히 특수하다거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많이 익숙하다 그런 느낌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긴장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빠르게 어떻게 내가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딜레마를 이제 극복하고 이겨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수리력 강좌는 총 5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절 단위로 이제 한 강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4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그래서 한 강씩 진행을 하고, 네,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그 실전 예상 문제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추가로 또 한 강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 챕터 2는 수리력 부분은 5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 1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129페이지.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수리력, 그래서 이제 기초 연산과 평균. 자, 우리가 이제 기초 연산은 보통 이제 4층 연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적인 계산 규칙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이 자체를 뭐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어떤 뭐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합법칙, 뭐 특히 이제 분배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런 꼴로 돼 있는 계산은 요렇게 묶어서 하면은 편리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하지 않고요. 겹치는 계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 곱하기 1.8 하고 5 곱하기 3.7인데 이걸 어떤 분들은 하나씩 계산하세요. 더 하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5 곱하기를 놔두고 이 둘을 먼저 더하는 겁니다. 먼저 5.5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27.5가 더 금방 나오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통계에 대한 용어들을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에 대한 용어인데요. 자, 이거 조금 화면 크게 할까요? 자, 여기 약간 크게 하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백분율, 분산, 표준 편차 등등이 있는데요. 우선은 평균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산술 평균은 그냥 말 그대로 모두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가중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시된 관찰값에서 이를테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중치를 둬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중치만큼을 반영을 해서 총합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가중 평균이 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문제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중, 비율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에 대한, 무엇 대비. 그래서 뭐에 대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B의 비중, B의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양을 여러분 A로 보았을 때 그 A를 전체로 보았을 때 B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4분의 3이다. 그러면 4분의 3만큼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또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곱하기 100을 해서 7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무엇에 대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 비중, 구성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수리력은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너무 이론적인 것들 물론 탄탄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은 각종 어떤 여러 가지 빈번하게 나온 상황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4분의 1은 얼마죠? 25% 0.25, 4분의 3은 0.75.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있어요? 8분의 1 잘 중요하죠? 8분의 1은 0.125예요. 그래서 0.125, 그러니까 12.5%이기도 하죠. 그러면 8분의 3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37.5%. 8분의 5는요. 요거는 62.5%죠. 왜냐? 8분의 4, 절반에다가 8분의 1을 더한 거잖아요. 절반 50%에다 더하니까. 자, 마지막 8분의 7은 어떤가요? 요거는 전체 100%에서 요만큼을 뺀 거니까는 87.5%가 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선 요 정도를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이제 요 부분부터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자료를 우리가 정리할 때요, 방금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균은 말 그대로 자료의 어떤 크고 작음,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자료가 좀 이렇게 고르게 분포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 점수가 뭐 이런 정도 분포일 때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8, 뭐 이렇게, 그죠? 가운데 값이 좀 많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료가 뭐 5 있고, 뭐 12, 13, 17, 17, 20, 뭐 이렇게 돼.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죠. 이런 값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평균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으로 인해서 좀 왜곡이 많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만을 가지고 어떤 자료의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동떨어진 값들이 있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평균이라고 하는 수학적 지표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료의 분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조지표가 필요한데, 이것을 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알려주는 어떤 개념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집중을 해보세요. 자, 이제 각 관찰값과 평균값과의 제곱을 모두 더해서 총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자,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이런 값들을 관찰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먼저 이거 표시하세요. 분산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 평균이 일단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산을 구하려면은 평균을 먼저 구해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찰값들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 보면은 관찰값이 1, 2, 8, 9이고요. 평균은 얼마? 5가 되는 거죠. 자, 준비됐어요. 평균 구했으니까 이제 분산 구해봅시다.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5를 빼서 제곱을 해요. 두 번째, 2에서도 5를 빼서 제곱. 똑같이 빼서 제곱을 모두 해서 다 더하세요. 이거를 모두 더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50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료의 개수가 정확히 4개가 있었죠, 우리? 그래서 이것을 4로 그대로 나누면은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찰값들에서 평균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평균. 그러면은 이 관찰값하고 평균과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자, 이쪽은 평균값보다 작은 관찰값들이고 여기는 건 평균값보다 좀 큰 관찰값들이에요. 그래서 작던 크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아까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데 왜 제곱을 했냐면요.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플러스인 경우를 그대로 더하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편차를 그대로 다 더하면은 정확히 딱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곱을 하면은 음수, 마이너스인 것과 플러스인 것이 다 어떤 떨어진 간격으로 어떤 플러스 값으로 다 통일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문제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표준 편차는 무엇인가? 자, 표준 편차는 방금 약속한 분산의 제곱근, 루트를 씌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분포를 할 때 정규 분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어떤 분포를 약속을 했듯이 자, 어쨌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다. 양의 제곱근이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한 강의 이제 보통 수리력 같은 건 한 40분 정도 그 정도로 구성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25문제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는 어쨌든 최대한 잘 제가 필요한 내용을 필요 충분하게 하지만은 조금 스피디하게 적절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계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 불량률, 감소율. 자, 이런 표현인데요. 보기 5번을 한번 보시면요. 매출 달성률은 이전 매출액에 대한 달성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맞습니까? 매출 달성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일단은 매출 달성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액 대비 매출 금액, 실제로 실현된 매출 금액의 비율을 달성률이라고 하는 거죠. 달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미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 매출액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이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설정해 놓은 목표액에 대비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요 왼쪽에 저 부분을 조금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증감률이라는 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증가율과 감소율을 합친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 증감률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즉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 절대값이 크고 작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요. 증감률이 가장 큰 것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수치가 제일 크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죠. 다음 중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분산이란 퍼져 있는 정도 맞고요. 2번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자 이거 잘 보세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값에 몰려있는 정도가 크다는 거죠. 평균값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상이한 점들, 다양한 분포의 다양한 어떤 그 규모의 값들이 흩어져 있다. 여기서 잘못된 거죠. 이질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이질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번은 당연하고요. 여기를 보시면 자 분산은 어때요? 양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동일하다. 제곱을 했으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크면은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죠? 자, 3번 같이 볼까요? 자, 갑과 을은 책상에 놓여있는 모든 직원의 인사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갑은 30%, 을은 70% 서류를 정리하게 되고, 서류 작업 시 누락사항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 1, 2%씩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갑이 담당하는 30%에서는 이만큼이 누락사항, 을은 2%. 자, 그러면 이것이, 자, 누락사항이 발견됐대요. 그럼 누락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죠.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어떤 조건이, 자, 이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것이 조건. 근데 이 조건이 나오기 위해서 이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갑이 처리한 사건은 이제, 그러니까 갑은 조건 1, 을을 조건 2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조건 1은 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 30% 처리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서류가 그냥 100건이라고 해보세요. 100건. 100건에서 30%니까는, 자, 그러면은 30건을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1%, 100분의 1. 을은 70건을 처리하는데 10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부분의 분자는 갑, 그것이 갑이 처리한 서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푸실 때는 좀 더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실전에서 바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곱하세요. 30하고 1이죠. 이게 딱 곱하세요. 140이죠. 그거분에 아까 뭐다? 이게 갑이 먼저죠. 이게 갑이면은 얘를 쓰고 을이면 얘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70분의 30이니까 얼마? 17분의 3 이렇게 하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고요. 네, 4번입니다, 여러분.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우선은 어떤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적금 상품이 있는데 4년 만기, 그 다음에 연 이율이 2.5%인 조건이죠. 이때 200만 원의 예치금으로, 자, 예치금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목돈 2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그렇게 디파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가입을 해서, 자, 드디어 이제 만기 시점에 받게 될 원리금을, 자,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금액, 통장에 찍힐 금액, 물론 뭐 세금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은요. 그래서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각기 계산했을 때의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단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 단위까지, 그러니까 소수점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에서 원 1단위까지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통상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을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원리합계를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원금에 이자를 가산을 하고요. 다시 그 불어난 금액에서 또 그 불어난 금액에 일정한 퍼센트만큼 또 이자를 가산하고. 그러니까는 다달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통장에 보시면은 이자 금액이 어때요? 이렇게 달라져 있는 그런 경우가 바로 복리법이죠. 그리고 단리법은 다달이 찍혀져 있는 이자 금액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리법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을, 자, 2.5%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2.5%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25%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25%가 얼마? 4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2.5%는 그것을 다시 10으로 나누었으니까는 40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200만 원을 단리와 복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은 단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내볼게요. 자, 200만 원에 40분의 1이 이자예요. 이자. 그죠? 연 이율이 2.5%. 자, 2.5% 40분의 1. 그래서 5만 원씩. 그죠? 이게 이자죠?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죠? 그러면은 총 이자는 얼마?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죠? 너무 쉽죠? 단위법은.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복리법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복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볼게요. 자, 먼저 처음에 200만 원을 예치를 했어요. 자, 200만 원 예치를 했고, 그럼 첫 달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요때가 어떤 해의 뭐 연초, 그다음에 연말에 돈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가 되죠? 자, 이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40분의 1이니까는 200만 원은 40분이니까 5만 원. 그 다음 단위는 만원 단위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초에는 205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또 1년이 지났어요. 말이 됐을 때 이자는 얼만큼? 이 금액의 40분의 1만큼. 그럼 이자 금액 얼마예요? 205를 40으로 나누면 일단 5점하고 5를 40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5를 40으로 나눈다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소수점 하나를 찍고 4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40으로 나눈다는 것은 먼저 10으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4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5.125 그죠? 좀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3년째 초 이때는 자, 원금 아까 우리가 1년이 지나서 합쳐서 205만 원에 이자가 이만큼 붙었으니까는 토탈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은 210만 자, 210만 원 하고 125 그죠? 자, 근데 여기서 125 조금 우리가 요령을 부려볼까요? 요 125 같은 거는 제가 앞에서도 8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210과 8분의 1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걸 또 40으로 나눠야 되니까는 어차피 뭐 또 소수점 우리가 좀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갈게요. 자, 그래서 210.125. 자, 이거를 또 40으로 나눕니다. 40으로 나눈 이유는 이자를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이자 금액을. 그러면은 요걸 여러분들 4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40으로 나눌 때 아까 먼저 10으로 나누고 21.0125 그것을 4로 나눕시다. 4, 5, 20 드디어 이제 5.2 52,000원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1 4, 5, 20 계산 좀 잘해야 되겠다. 그죠? 내려오니까 3 이 정도 할까요? 5.253 요게 이자 금액.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가 3년이 지난 거예요. 1년, 2년, 1년, 2년, 3년 지난 거죠. 한 번만 더 하죠. 그럼 합하면 얼마? 215만 더하니까는 378 한 379 정도라고 하죠. 자, 요것도 역시 그 40으로 나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40으로 나누면은 자, 40으로 나누면은 21.538 정도로 잡고 요거를 4로 나누면 4, 5, 20, 4, 3, 12 뭐 좀 줄여서 할게요. 그럼 4, 8, 2, 32 그 다음에 4, 4, 16 한 5.384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차액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때는 그냥 이자가 얼마요? 이자 금액이 20만 원이죠. 원금은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20만 원이니까는 자, 여기 이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자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차액이니까 여기에 5만 원, 4개 있는 거 20만 원 똑같고 그거 뺀 나머지 여기 125, 253, 384 요걸 한번 더해 볼까요? 자, 요 세 친구를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 친구를 더해 보면 우선 요렇게 더하면 얼마? 378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더하면 요게 이제 결론 얼마? 7, 6, 2가 됐죠. 자, 소수점 점 요게 단위가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0.762만 원이니까는 한 대략 한 7,600 얼마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정답 얼마? 1번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2.5%니까 우리가 이제 40분의 1로 나눠서 이자를 각각 계산해서 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만만치 않게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요게 40분의 1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0으로 실제로 나눌 때에도 어떻게 한다? 먼저 10으로 나눠준 다음에 4로 나누는 식으로 10으로 먼저 나눠준 다음에 4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령껏 여러분들이 계산에 임한다면은 충분히 적절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이자를 빨리빨리 40으로 나눠서 한 거고요. 이 방법은 제가 다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거예요. 자, 우리 복리법으로 할 때 200만 원. 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2.5%니까 1.025죠. 1.025. 그렇습니까? 1.025. 근데 이 2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제곱을 하고 계속 1.025씩 한 번씩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년이 아니라 4년 만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200만 원에서 4년 만기니까 여기다가 4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25를 4번 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25를 4제곱한 것이 계산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게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분수로 고치면 1 더하기 아까 얘기했듯이 4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것의 4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40분의 41이니까 이거를 분수로 계산하는 건 어때요? 좀 너무 좀 무리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추천하고 하기가 좀 매우 곤란하겠죠? 지금 우리가 복리법으로 4년 만기 2.5%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원리학계 산출하는 그냥 한 번에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200만 원의 예치금으로 가입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니까 예치만 시켜놓고 한 번에 하는 거고, 원래 적금은 뭐예요? 적립식 예금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아마 예금 상품이라고 해야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금 안에 적금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금은 다달이 혹은 매 년마다 돈을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일정한 주기별로. 근데 이거는 그냥 예치금 한 번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시 일로 와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4제곱이니까는 4제곱이 계산이 힘들면 제곱을 먼저 해보세요. 제곱. 이 제곱 계산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0.025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이게 물론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도 이야기했지만 25의 제곱은 625라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625인데 소수점이 3자리니까는 000625 뭐 이렇게 되겠군요. 좀 숫자가 복잡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앞뒤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하면은 0.05가 되는군요. 0.05. 그래서 해보면 1.050625 이렇게 돼요. 1.050625. 대략 이 정도 되죠? 1.050625.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이제 또 요게 제곱한 거니까 요걸 한 번 더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50625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 대략 글쎄요, 이런 것 한 0506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봐도 근사치를 한번 얻어볼 수 있죠. 한번 도전해볼까요? 0506 1.0506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0506 곱해보면 여기는 36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이게 5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시작해서 5, 6이 30 그죠? 30 됐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여기에 25 하고 5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는 이쪽 라인에서 여기 그냥 6, 0, 5,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수점 무려 8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1. 이렇게 되겠죠. 0, 1. 여기 1이 되고
자, 대략 뭐 여기는 없고, 그냥 0, 6, 그 다음에 17. 다음 하나 올라갔죠? 하나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0하고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103 그 정도? 1.103 정도 대략 근사치가 104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좀 뒤에 부분 생각했으니까 104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게 얼마? 근사치가 한 1.104가 됐다는 얘기. 1.10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액을 구해야 되니까 1.103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200만 하면은 한 220.8만 이 정도 되나요? 그죠? 어쨌든 220.8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솔직히 조금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움은 있네요. 왜냐면 이게 대략 220.8만 원이고 아까 단위로 했을 때는 2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한 차이가 0.8만 원이니까는 8,000원이 조금 안 되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그죠? 일단 8,000원을 아래요. 그래서 이게 얘 아니면 얘인데 이게 답이 하나만 있으면 딱 찍는데 좀 정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그래도 좀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아까 제가 1.104라고 좀 했는데 값이 너무 정밀하니까 104라고 하지 않고 1.1037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깎으세요. 1.1037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220.8이 아니라 220.7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4. 근데 37에서 좀 더 있으니까는 한 75, 76? 뭐 75, 76 이 정도? 77 이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도 타당성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 보기에서 요 두 개가 좀 혼돈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다가 조금 답에서 좀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까 거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아까는 반올리면서 104로 했는데 안 되겠다. 1037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쳐서 해보니까는 충분히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꼭 복습하셔서 컨트롤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자, 성별, 부서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속 부서가 나타나지 않은 남녀 비율이 3대 1일 때 해당 여성 직원은.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남녀 직원이 있는데 부서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속 부서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은 60, 90. 그러니까 10%가 지금 오리부종 상태에 있는 거죠. 이 10%의 인원이 남녀가 다시 또 3대 1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몇 명이에요? 1,400명이죠. 전체가 어쨌든 1,400명인데 그러니까는 140명이 지금 뭔가 부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140명이 남녀 비율이 3대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4분의 1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로 쪼개면은 35명이죠. 그럼 여자는 35명, 남자는 105명이라는 거니까 정답은 3번.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좀 많죠? 자, 지금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두 작물에 하나만 볼게요. 지금 작물의 수확량 증가율이 11%래요. 자, 비작물의 증가율이 11%가 증가했다. 증가율. 11%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다? 1.11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1.1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반대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1.1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2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율, 감소율 방향 반대로 바뀌면은 곱셈과 나눗셈 그것을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게 좋은지 분수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22.2니까는 1.11로 나누는 소수점 계산이 훨씬 편리하겠죠. 요거 잘 판단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 같은 경우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Y 플러스 1년의 인구 1000명당 K국의 의사수. 그러니까 이제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어떤 국가, 자, 기준 연도가 Y년이었는데요. 인구수 1000명당 의사수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서 전체 인구수가 늘었어요. 5,500만이 된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숫자도 13,900명이 더 많아졌대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이니까 이게 5,100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1000명당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만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의사 선생님 숫자는 어떻게 돼요? 1000명당 이거니까는 이게 1000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5만 1000이 되는 거죠. 요거에 1000.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21 곱하기, 그러니까는 21 곱하기 50이라면 어떻게 돼요? 21, 다음에 105. 그죠? 1071. 그리고 이제 소수점 어떻게 돼? 2.1 하나 했으니까 공은 2개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죠? 1071 하고 공 2개를 붙여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 이만큼 계신 거예요. 10만 7,100명인데 이만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3,900명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의사 선생님은 자, 1, 2, 1, 0, 0, 0. 그래서 12만 1000명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000명당 의사 수는 몇 명인가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5,500만 명을 기준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5,500만 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요거를 1000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1000명. 10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얼마로 나누는 거예요? 우선은 5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5로 나누면 100만. 다음에 100만이고 10만, 만,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여주면은.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나누면은 1000명 단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된다? 나누기 5만 5천을 해주면 되겠죠. 5만 5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121을 5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여러분. 121을 55로 나눠보시면은, 자, 1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11이 나타나죠? 0.2가 되는군요. 정확히 2.2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명 단위로 해서 여러분들 커팅하시는 거 잘 해보시고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요거는 그 토너먼트 리그 방식에 대한 그런 문제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리그전은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골고루 붙는 거고, 토너먼트 방식을 바로 붙어서 한번 떨어지면 바로 탈락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9번 문제. 자,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죠. 지금 보시면은 현금이 자, 여행을 앞두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환율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 환율 적용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가 다르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 전신환 매입률, 매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 원 현금을 찾아서 이거를 자 보세요. 300달러와 100유로로 환전하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현금을 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00달러, 이거 순서를 잘 보세요. 유로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달러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 순서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300달러, 100유로.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한 게 바로 뭐예요? 50만 원에서 이만큼의 현금을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해버리면은 45만 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45만 500원이 나와서 남은 현금이 얼마? 49,500원만 일단 남아있게 돼요. 한국 돈은 이만큼이 남아있고, 이만큼 이제 100유로 300달러를 가지고 여행 갔어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250달러를 쓰고요. 80유로를 썼으니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남은 것은 어때요? 50달러와 자, 뭐 20유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이제 원화로 환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으로 파는 거죠. 이거를 현금으로. 그러니까 파니까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24,400원. 20을 곱하니까는 24,400원. 50을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을 곱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을 곱해서 반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계산이 쉬우니까는 뒤에 공 2개 붙이고 105랑 5 곱하면 되잖아요. 525.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판 외화를 현금으로 원화로 바꾼 금액은 얼마? 76,900원이 되는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현금을 살 때 남은 금액과 지금
여행 갔다가 쓰고 남은 것을 합하니까 얼마? 대략, 자,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요거 49,500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거 5만원에 가깝잖아요. 안 그래요? 500원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5만원 더해요. 그럼 얼마? 12만 6,900원. 여기서 500원 빼요. 500원 빼. 그럼 400원 되잖아요. 12만 6,400원이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뭐 다 숫자 옮겨놓고 또 쓰면 이러면 안 돼요. 바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5만에 근사하니까는 5만 채워놓고 차감하는 식으로. 답도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으니까는 금방 4번 되는 거. 가능하시죠?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어때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 그림을 이용해서 해보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화면을 조금 줄여놓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인원이 이제 총 165명이고요. 인원대가 나이가 40에서 59, 20에서 39.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40, 50대, 요거는 20, 30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연령대가 지금 요거밖에 없군요. 아, 그리고 60세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연령대를 또 구분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연령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그죠? 20부터, 여기는 40부터, 이건 60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토탈이 이제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6개 항목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연령대 3그룹, 성별 2그룹. 그래서 20세 이상의 이제 전체가 이제 165명이라는 사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40에서 59세가 70명으로 가장 많대요. 여기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50명.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얼마예요? 120이니까 45. 이렇게 접근이 되잖아요. 빈칸이 차곡차곡 채워나가죠. 요거 다 했고, 요거 다 써먹었죠? 그 다음에 응답자 중에서 90명은 남성이에요. 90명은 남성. 그러니까 전체 90명은 남성. 그럼 여성도 나오잖아요. 빼면 되잖아요. 75명. 나오죠.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20에서 39세가 40명, 60세 이상 20명. 딱딱 나오잖아요. 30. 자, 뭐 문제될 거 없죠.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족은 총 7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40%가 남성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만족에 대한 건 또 따로 해야 돼요. 만족은 70. 그럼 불만족은 얼마? 165수 빼니까는 95가 되겠죠. 이게 또 남녀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에서 40%가 남성이니까는 70에 40%는 어떻게 해요? 70 곱하기 0.4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8명.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만족이라 응답한 여성 수는 몇 명? 정답은 42명. 이거 나오는 거죠. 42명 나오는 거고, 설문조사형은 40에서 59세 여성의 수는 여기는 몇 명? 40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더한 값은 그렇게 물어봤죠? 문제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인데요.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포인트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함정이 뭐냐면 각 지점의 남녀 직원의 비율만 나타낸 거예요. 각 지점별로 비율. 아, 이 지점은 여직원이 더 많네, 아니면 남직원이 더 많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여직원이 더 많고 여기는 남직원이 더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율이 많다고 해서 실제 숫자가 어때요? 여기가 여직원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각 지점별로 직원 수가 어때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직원 대기 남직원의 비율, 그러니까 비율 이런 거는 괜찮은데 2번을 보시면은 C 지점의 남직원은 D 지점의 여직원보다 숫자가 적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치만은 이런 건 어때요? B와 D 직원의 D의 남직원 수의 합은 여직원 수의 합보다는 작다.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B, D 지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두 지점 다 여직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두 지점 합해서 여직원 토탈, 남직원 토탈 비교해보면은 그건 여직원이 많은 거죠. 근데 얼마만큼 많은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항상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여러분 표 채워보면 되니까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 자료 해석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빈칸을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만 파악해 볼까요? 우리가 사용량을 다 더해서 보시고요. 요걸 빼면 얘가 나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걸 하면 2가 나오고 여기서 요거 빼면은 요거 네 번째. 순서대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13번. 자, 어쨌든 포인트가요. 이 도시의 인구수, 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5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자, 560의 배수란 뜻이죠. 그리고 고장난 여기 두 칸이 있는데 두 수의 합이 9의 배수다. 그죠? 두 수의 합이 9의 배수일 때 인구수를 나타내는 6자리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선은 보세요. 560이라는 숫자를 한번 쪼개볼까요? 일단 끝자리가 0이잖아요. 0. 10의 배수죠. 10의 배수는 떨어놓고요. 요건 다 된 거고. 그러면 56이 필요하죠. 87이 56이에요. 8의 배수도 돼야 되고 7의 배수도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라고 했으니까는 숫자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뭐 9가 되거나 18이 되거나, 그러니까 9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 8, 2, 7,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18이 될 수도 있죠. 9, 9가 돼가지고, 그죠? 근데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결국은, 101땡, 75땡. 자,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8의 배수가 돼야 되고, 또 7의 배수도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8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8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여러분들 8에다가 125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0이 돼요, 1000. 그러니까 1000은 무조건 8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무조건 다 필요 없고요. 끝에 세 자리만 보면 돼요. 끝에 세 자리. 왜냐면 1, 10, 100, 1000부터는 무조건 8의 배수가 되니까는 끝에 세 자리만 8의 배수이면 되는 겁니다. 요 끝에 세 자리. 얘가 8의 배수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를 8로 나눠보세요. 8로 나누면은 72. 그럼 30 몇이죠? 30 몇이 8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2밖에 안 들어가죠. 그죠? 8, 4, 32, 8, 5, 40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더해서 9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7이 들어가야 되겠죠? 7. 자, 지금 우리가 10의 배수 체크, 8의 배수 체크했고, 요거 더해서 9의 배수 된다는 거 해서, 이제 요게 남았죠. 7의 배수가 되는지, 그죠? 7의 배수가 되는지, 이런 걸 보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되죠. 과연 너는 7의 배수인가? 자, 7로 나눠볼까요? 딱 나눠보면 어때요? 7이 14, 37, 7호 35. 느낌이 됐나요? 73, 21. 됐죠? 42니까는 76이 42. 됐죠? 너도 확인. 끝. 됐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포함해서 최종 결과는 요거를 보시면은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 22. 22가 정답이 되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죠? 자, 아래 복리 문제는 아까 우리 했던 문제와 오버랩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연습 꼭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15번 문제도 어떻습니까? 야유회를 위해서 이제 과일과 과일의 무게, 그 다음에 비용,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모범 답안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저는 이제 요것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포인트가 두 과일은 우선 가격은 어떻게 돼요? 키로당 얘는 16,000원, 얘는 키로당 8,000원. 그죠? 가격이 더 싸요. 그죠? 무게도 얘 4개하고 얘 2개랑 같대요. 얘 1개, 그러니까는 A 1개 무게랑 B 2개 무게랑 같아요. 그러니까는 과일 B는
두 개를 가지고 더 싸요. 그죠? 개수도 많고 비용도 더 싸요.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조건으로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러니까 A, B 과일을 각각 이만큼씩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A 과일을 67,600원어치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과일을, 그러니까는 이게 뭐 킬로그램당 26,000원이니까 요거 이제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킬로그램 26,000원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2.6kg를 산 거예요. A를 정확히 얼만큼 구입했다? 2.6kg을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6kg이고, 과일이, 그러니까 한 개가 A 과일, 한 개가 260g이잖아요. 260g이니까 몇 개? 이건 2,600g이니까 10개를 산 거죠, 10개. 이해가 되십니까? 10개를 산 거죠? 그러면 B는 몇 개 샀을까요?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시간을 버셔야 돼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보세요. 똑같은 가격이면은 어때요? 똑같은 가격 결정이 지금 무게로 결정되잖아요. 근데 무게가 얘가 더 가볍죠. 2배 더 가볍고, 가격은 또 2배 더 싸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똑같은 가격의 과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가격도 2배로 싸, 무게도 절반이야. 그럼 요것의 4배가 되는 거죠, 4배. 안 그래요? 4배. 40개만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격만 2배로 싸면 20개인데, 개수도 2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수 가격을 모두 포함하면 40개, 4배가 된다는 것을 바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50개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냥 통상적인 기본 수리력이니까요. 17번 한번 볼까요? 자, 악기를 다루고 싶어 한다. 자, 이 문제도 어렵진 않고요. 자,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한번 들어가죠. 학원 비용의 기대값은 얼마인가? 자, 아까 우리 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죠.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균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 학원비가 5만 원인데 그것을 선택하는 게 25%.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되어지는 그 값은 결국 어떻게 된다? 5만 원 곱하기 0.25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계속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해라? 0.25로 곱하는 게 아니라 25%는 무조건 4분의 1을 하시는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 하면 얼마? 12,500원. 요거는 7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만 원에다가 3만 원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17,500원. 다음, 요거는 0.3을 곱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수 계산이 편하고 여기는 소수 계산이 편한 거죠. 요거는 0.3을 곱해요. 10 떨궈내고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9,500원. 다음 20%는 5분의 1이니까는 분수 계산이 편해요. 만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계산도 그냥 막 하지 말고요. 딱 봐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천 단위, 만 단위 딱딱 떨어지는 것부터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3만원, 4만원에다 더하니까는 59,500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번 문제도 포인트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 때 도수 분포표라고 아마 배워보셨을 거예요. 도수 분포표.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구간별로 나눠놨는데 몇 이상, 몇 이하,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앙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 30, 50, 70, 90, 1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원수가 있으니까는 자, 전체 인원수가 안 주어졌고요. 평균이 65라고 했죠. 평균이 65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10하고 10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인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X명이죠, X명. 그래서 요거 다 더해요. 그러면 여기 총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 다 더한 값이 여기 나오겠죠. 그거로 나눠준 것이 얼마? 65가 된다. 요렇게 사실은 풀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자 이게 참 수리력이 고지고대로 하면은 이게 좀 항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여기 중앙값 70, 90, 11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X명이라고 하면요. 약간 요령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좀 핵심은 그 가평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65회를
65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65를 기준으로. 그래서 가평균을 65라고 잡아봐요. 그러면 65면 이건 얼마가 돼요? 10이니까는 55가 부족하죠. 이건 30이니까는 35가 부족하고, 50이니까는 15가 부족하고, 70이니까는 5가 더 많고, 90이니까는 25가 더 많고, 110이니까는 얼마? 45가 더 많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곱해요. 띠디디 다 곱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그게 0이 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평균 65를 어떤 새로운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거보다 마이너스 편차와 플러스 편차가 정확히 딱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평균의 개념. 딱 균형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을 한번 권장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19번. 보시면은, 자, 태풍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우선 평균은 됐고요.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우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등장 횟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거. 그래서 1이 3번 나타났고, 3이 4번 나타났죠. 그래서 최빈값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값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료를, 대소관계별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하나 있죠. 그 다음에 1이 3번 있죠. 111. 그 다음에 3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 있어요. 4가 2번, 5가 1번. 그래서 이게 총, 요것도 있죠. 여러분 또 셋이죠. 셋인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앞뒤를 보세요. 이게 딱, 요거 보시면 11개잖아요. 11개. 그죠? 중간에 비는 거라든가 간격이 불규칙적이 없으니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예요. 11개면, 여기서 정확히 가운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11개니까는. 여기가 되겠죠. 6번째가 여기 5개, 5개 있으니까, 여기 정확히 중앙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소관계 순서대로 내렸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자료가 이게 없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3개가 없었다고 합시다. 3개.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럼 중앙값은 얼마일까요? 자료가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죠. 8개. 짝수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요. 이쪽 4개, 이쪽 4개 갈라가지고 여기 4번째 값, 5번째 값, 요 두 친구의 평균을 따진 게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딱 정가운데인데 자료가 6개, 8개, 짝수개일 때는 우선은 양갈래로 나눠서 이쪽에 맨 마지막 첫 번째 있는 값에 두 친구의 평균을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 2라고 여기 3이 있죠. 요것의 평균을 내려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중앙값을 2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 이것도 보시면요. 6명 직원의 점수 평균의 편차를 계산했더니 결과가 이러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편차,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편차를 그대로 다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분산은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평균 내렸다고 그랬죠?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여기는 편차를 모두 더한 게 제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빵이 됐고요.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는 x는 딱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지금 분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관찰값에다가 아까 관찰값에서 항상 평균을 먼저 구해서 준비를 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편차라고 하는 게 바로 얘를 말하는 겁니다. 편차는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바로 들어가면은 분산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제곱합시다. 9, 1, 1, 여기는 4, 여기는 9 뒤에 있죠? 모두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10, 24. 제곱해서 다 모두 더했죠? 그것을 자료의 개수 6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얼마? 4가 되는 거예요. 분산은 4.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죠? 루트를 씌우니까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옳죠?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게 25문제씩 있어서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실적과 근태 점수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해보세요. 근태 점수가 9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근태 점수가 9점 이상. 요쪽 밑을 보는 거죠.
그 직원들의 실적 점수 평균을 보는 거죠. 실적 점수가 7점은 15, 8점은 10, 9점은 5, 10점은 5 해서 평균 딱 구해보시면 되죠. 자, 요거는 분산 아까 하신 거랑 오버랩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최빈값과 중앙값 이해됐죠? 24번에 보시면은 자, 영업 1팀 직원 5명이 자, 잔업을 실시한 시간을 나타내는 도표라고 하는데요. 평균 잔업시간 표준편차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평균부터 구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균 구하고 표준편차 마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보시면요. 자, 남녀 직원들의 평균 일주일 동안 마시는 커피 잔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평균 잔수가 12.9라는 결과 수치를 얻었대요. 자, 그러면 경기도 거주 여직원 일주일간 마시는 요 빈칸을 채워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전체 평균이 나와 있는 건데 일종의 어때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아까 제가 가중 평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소수점이 있으니까는 조금 약간 귀찮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거는 아까는 어때? 인원수에 비어 있는 게 있었죠. 근데 이건 인원수가 확정돼 있잖아요. 몇 명? 100명이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좋은 거죠. 100명이니까 평균이 12.9잔이에요. 그러면 커피 잔수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합하면 12.9에다가 100을 곱하면 총 1290잔이 되겠죠. 1290잔. 그러면 여기 이거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곱해서 여기 총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뺀 것이 요거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시면은 답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형식을 좀 달리해서 한데 여러분들이 근데 포인트는 좀 빨리 푸셔야 되는 거. 그리고 좀 오랜만에 접해 보신 분들은 이제 계산 능력 같은 것들, 그리고 암산 좀 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팁들 다 메모하시고 아까 또 제가 분수로 할 것이냐 소수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수리력 이후 강좌 이어지니까요. 매 강마다 집중하시면서 꼭 먼저 미리 풀어보시고 시간 체크하시고 이렇게 집중해서 이후 강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